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입니다. 4번 답 체크하고 4번 설명 드리고 나머지 설명도 드릴게요. 4번 먼저 가보자. 자, 4번에 이제 갔습니다. 자, 봅시다. 답 체크 먼저 하시고. 자,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이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벌써 틀렸죠? 자, 강제추행죄 자수범 아니죠? 그죠? 자수범이라 보아야 하므로. 틀린 말이네요. 자수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우리 대법원 판시한 거 내용 있죠? 그죠? 그 판례 번호 좀 적어 놓을까? 여기다가 내가 불러드릴게. 자, 판례 번호 여기다 적어 봅시다. 자, 판례 번호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 2016도에 제가 적어 드릴까? 이거 적어 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이렇게 해 놓고. 자, 2016도에 왜 이래 이거. 2016도에 적었어요? 예. 177 17733. 예. 자, 되셨나요? 예. 판례 번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자수범이 아닙니다. 자수범 아니고요. 그리고 그 타인이 있잖아요. 그죠? 간접정범 형태로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데, 그 간접정범의 형태로서 저지를 때 그 타인에는 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타인에는 뭐라고? 자, 피해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판례에서 쟁점은 두 개입니다. 일단 자수범이 아니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간접정범 형태로 저질렀을 때, 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요 사례 판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몸캠싱 사건이다 적어보세요. 몸캠싱 사건. 몸캠싱 사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우리 그 스마트폰에 보면 뭐 깔아갖고 왜 남자 여자 뭐 만나는 채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알게 된 남자애인데, 여기 남자애라고 보자. 여기 남자애고 어떤 여자애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좀 서로 좀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돼갖고 한날 음란한 얘기를 막 나누다가, 야, 우리 서로 자위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저거 한번 해보자. 자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남자애가 어디서 가짜 사진을 갖고 와갖고, 자기 성기를 꺼내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자애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자위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그 여학생입니다. 멍청하게 이 남자의 말을 또 들어요. 들어갖고 자기 음부에다가 무슨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위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이 남자애가 돌변해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방금 전에 그거 한 거, 너 자위하는 이 장면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 이거 다 뿌려버릴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여자의 요게 피해자잖아요. 그죠? 요게 피해자잖아요. 이 피해자 이 여자애 보고, 자기 가슴하고 이런 거, 브라자 빼고, 가슴하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만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빤스 벗어갖고 성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어떻게 자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만지작거리고 하는 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한테 전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 협박에 못 이겨갖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음란한 자위를 갖다 하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심에서 그냥 흐지부지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심에 와갖고, 항소심에 와갖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자수범이 아니다. 얼마든지 저기 해갖고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 자신도, 아까 그 여자의 본인 자신도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꼬랑지에 보면은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바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판례로서 매우 중요한 판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2020년 이후로 시험장 갔다가 하면 간접정범 관련돼서 시험장에 나왔다면 이거야 무조건.
알아두셔. 이거 중요합니다. 이 판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험의 트렌드. 어떤 게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2020년 이후로 어쨌든 지금 올해가 2024년 말이잖아요. 10월 달이잖아요. 잘 나온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요거 한 2, 3년은 더 계속 나올 거야. 알아두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다, 자수범이 아니다? 자수범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접정범 형태로 저질렀을 때 그 타인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 자신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되셨고 이제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자,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나머지는 다 쉽더라고요. 단속 경찰관이 고유번호가 가짜인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 측정 처리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뭐예요? 동행사죄가 간접정범 성립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허구한 날 봐서 알 거예요. 그래서 가짜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 사건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 인정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갑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자, 위조한 을 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을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병에게 양도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병으로 하여금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갖고 사기를 쳐먹은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갑의 행위는 병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른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범죄의 어떤 사정을 모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고의성을 탈락한 거죠. 그죠? 범죄의 고의성을 탈락한 거. 자, 간접정범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은 자,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방조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고의가 없는 사람을 이용한 거죠. 범죄의 고의가 없는 사람의 그런 걸 이용해서 흠결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됩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다. 이따 마지막에 끝나고 간접정범 설명도 해드릴게 내가.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자고.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얘기 나왔거든요.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 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 소지인이 상점 점원에게 자신이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자, 그랬다는 것은 뭐야, 이것도. 역시 고의가 흠결된 거죠. 그죠? 그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양 기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상대를 갖다가 뭐예요? 범죄에 대한 그 고의 없는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루어졌다면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로 봄이 상당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은 맞고 마지막 4번만 지금 아까 강제추행죄 자수범 아니다는 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정답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간접정범 설명 좀 해드리겠다고 했었죠. 자, 우리 형법 제34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도 법조문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법조문 타입 붙여왔어. 제34조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자, 일단 여기 끊어보자고.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을 이용해야지 돼요.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의 어떤 흠결이 생기는 사람을 이용해야 됩니다.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예요. 이걸 이용해 갖고 자, 어떻게 한다?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해야 되겠죠? 왜 이러냐 이거? 깨끗하게 하자. 자, 그 범죄의 그 행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사 방조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사라는 행위 또는 방조라는 행위를 해갖고 중요한 건 범죄의 결과를 발생해야지 됩니다. 마지막에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처벌한대 이런 사람을. 자, 제가 빨간색으로 타입 붙여놨는데 자,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시험장에 갔었는데 당시 2000년 초반 때였었어요. 제가 그때 순경 시험 때인가 그랬었는데 그 어떤
그때 뭐 경찰 시험인지 무슨 검찰인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문제에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은 간접정범의 처벌은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답을 보니까 답이 당시 3번이 답이었었는데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 엄밀히 말하면은 그 문제는 틀린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선생님 교사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거하고 교사 방조로 처벌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조범이거든요. 이 방조범 같은 경우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어요? 필요적 감경이죠. 그죠? 반드시 깎아주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이 인간을 갖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 인간을 깎아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 문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거야. 요 문구를 잘 기억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문제를 출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해서 문제의 오류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 모의고사나 이런 거 이제 가끔씩 이렇게 풀어볼 때도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실제 문제도 그렇고 출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출제했을 때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냐면 저한테 수업 듣고 나중에 언젠가는 뭐 저런 기관에서 모르죠. 이제 나중에 계급 높아져 갖고 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후배들 보기에 좀 창피하잖아. 만약에 문제 오류 생기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 때 제대로 좀 이해하고 또 혹시 나중에 출제자로 들어가더라도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라는 거야. 가끔씩 뭐 어떤 지방청 같은 거 보니까 자기가 문제 출제 잘못해놓고 나갖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의 제기하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뭐라 그러죠?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뭐 해서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뭐 어떤 기관에서 형법 문제를 형법인지 뭐죠? 무슨 경찰학인가 뭐 문제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 방면의 전문가라고 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짓거리 하면은 나중에 욕 먹어요. 왜 문제 낼 때는 자신이 없으면 법조문이는 그대로 출제를 해. 괜히 엉뚱하게 내서 논란거리 만들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얘 이거 뭐 제대로 이해 못하고 출제했구나 금방 내가 안단 말이야. 일반인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교사 간접정범의 처벌을 어떻게 한다?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거야.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난 소리 합니다. 예에 의해 처벌하는 거야.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바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나갖고 나중에 이의제기 들어오면 또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뭐 궤변 늘어놓더라고. 난 대가 볼 때 웃겨 걔네들 보면. 자 되셨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실력을 양성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설명드릴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보자. 자 일단 요 부분 있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구속요건을 갖다가 흠결을 만들어 갖고 처벌되지 아니하게 하는 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위법성 조각을 갖다가 이용해 갖고 또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용해 갖고 뭐 예를 들어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그죠 초등학생 보고 초등학교 2학년 뭐 이런 애들 보고 1학년 2학년 애들 보고 야 아저씨가 돈 10,000원 줄 테니까 저기서 저거 좀 훔쳐올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성사 미성년자를 이용해 갖고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전부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죠. 그죠? 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용해 갖고 범죄 저지르는 건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경찰관을 이용해 갖고 뭐 현행범인이 아닌데 아저씨 저 사람이 제 가방 훔쳐갔어요 하면서 현행범인이라고 하면서 위법성 저기를 갖다 이용해 갖고 뭐 체포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뭐 우리가 공부한 판례에서는 또 뭐가 시험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구속하려고 일부러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해 갖고 가짜로 만들어서 검사에게 영장 청구하게 만들어 갖고 그 영장이 다시 또 판사에게 넘어가서 판사가 속아서 또 구속영장을 떨어뜨려 줬을 때, 이 경우에 뭐예요? 직권남용 강금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이 직권남용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이죠.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도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오는 거죠. 언제 한번 제가 간접정범 깔끔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어쨌든 간접정범이라는 거,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 요 세 가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요 세 가지의 흠결을 만들어 갖고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했을 때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여러분,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네 글자가 있다 했었죠? 내가 그거 뭐라 그랬었어? 자, 고의범이 아니라 해서 무조건 과실범 되는 거 아니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죠? 자, 과실범이 되려고 한다면 네 글자가 필요하다 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의무.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 과실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주의 의무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이용했을 때, 그죠?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이용했을 때, 그 처벌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교사방조했을 때. 예? 교사방조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보자.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그죠? 교사 또는 방주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측에 속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쉽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골랐고, 저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요. 항상 그 시험 칠 때 그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2020년 이후로, 지금 현재 2024년인데, 간접정범이 시험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트렌드는 뭐냐면은, 앞으로 2, 3년까지 계속 써먹을 것 같은데, 요 트렌드야. 요거 지금 세 번째 거. 강제추행죄. 그 시험장 가셔서 만약에 간접정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제추행죄에 관련돼 갖고 얼른 보셔. 그래서 그 간접정범 형태로 저지른 거, 아까 여기 몸캠싱 사건이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자수범이 아니라는 거 판시했었고, 그리고 거기 타인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에 있어서, 그죠? 거기에 피해자 본인도 해당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시험 완벽 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요 10번 문제 해설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빠져먹었다. 저한테 후원금 내신 분이 있었는데요. 자, 어젠가 딱 봤는데 뭐 카톡하고 올리더라고요. 자, 저번에는 조호식이라는 분이, 조호식님이 저기 후원을 하셨는데, 어제는 김민이라는 분, 김민. 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넘들은 그냥 공짜로 듣는데 이렇게 뭐 10,000원씩 후원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요거 영상 하나 만든 겁니다. 어쨌든 김민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게 쓰겠습니다.